환경 컨설팅 두 번째 프로젝트 제안입니다. 프로젝트 제안은 프로젝트 제안하고 이제 또 프로젝트를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수요자의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컨설팅 회사의 강점과 차별화 전략을 활용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컨설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술 협상 및 개혁 과정에 관한 능력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컨설팅 요구 분석하기와 프로젝트 제안하기, 그리고 협상하기, 계약 체결하기가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 제안은 환경 컨설팅에 대해서 전체 학습 모듈이 이제 10가지로 되어져 있다면 두 번째 항목으로 두 번째 항목으로 프로젝트 제안이 있고요. 프로젝트 제안은 컨설팅 요구 분석하기, 요구 분석, 프로젝트 제안하기, 프로젝트 제안, 협상하기, 프로젝트 협상, 그다음에 계약 체결하기 이제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네 가지로 이제 세부구성이 되어 있는데,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수요자의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회사의 강점과 차별화 전략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고 컨설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술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학습 내용을 보면 컨설팅 요구 분석하기, 컨설팅 프로젝트 제안하기, 협상하기,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기, 계약 체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컨설팅 요구 분석하기를 볼까요? 컨설팅 요구 분석하기를 보면 이와 같이 환경 네 가지로 되어 5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지식 경험을 환경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경험을 기초로 소유자의 요구 분석 요구 및 특성을 분석할 수 있고, 국가별, 산업별, 업종별 환경 이슈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수요자와 협의하에 사업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 가능한 컨설팅 서비스 산출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구체화시키게 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에 적합한 컨설팅 수행 방법 및 프로세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의 정확한 요구사항과 제반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하여 공급자의 제안, 즉 공급자에게 제안해야 되는데 전담 조직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컨설팅 요구 분석하기입니다. 그럼 컨설팅 요구 분석하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와 같이 5가지가 학습 목표가 됩니다. 컨설팅 개념과 이제 처음은 컨설팅 개념과 컨설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 컨설팅은 경영, 마케팅, 환경, 인적 지원, IT, 재무 품질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고객의 문제와 이슈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과 개선 개선 방법을 제안하게 되는 거예요. 제안하고 상담하여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사항인 환경 컨설팅에 관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컨설팅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 진행되며 고객과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객관적인 자세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상담과 조언이 진행되며, 고객을 대신하여 중요한 결정을 실행하는 것보다 지도나 지원의 개념으로 고객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보면, 새롭고 적절한 기회를 발견한다.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다. 미래를 위한 변화를 진행한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이고요. 활용 방법은 문제 진단과 적절한 정보를 문제를 진단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고 고객이나 조직을 변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갖는다.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행한다. 적합한 방법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별 환경 이슈를 또 이해를 해야죠. 환경 컨설팅을 위해서는 산업별로 환경 이슈가 무엇인지 주로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게 이제 철강 산업이 있고요. 자동차 산업, 화력 원자력 발전 산업, 화학 산업도 있습니다. 산업별 환경 이슈에 대해서 쭉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기 오염, 온실가스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화력 원자력 발전, 핵 폐기물 이런 것도 있고요. 화학산업 같은 경우 주로 석유, 고무 플라스틱 제품,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잘 썩지 않아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폐기물 자체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환경과 소비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구온난화의 냉난방 시스템, 친환경 소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확산 요인은 대중매체가 발달됐으므로 이걸 통해서 환경 문제를 좀 더 널리 퍼뜨려가지고 좀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우려와 의무 이런 것들, 소비자의 합리적인 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문제 진단과 컨설팅 수행 방법은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첫 번째 5포스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 구조 내에 여러 가지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 강도 그 상호 관계를 분석해서 경쟁 관계를 경쟁 강도를 파악해서 전반적인 매력도를 평가하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 문제 확산 요인은 환경 문제 확산 요인은 이와 같이 앞에서 얘기한 확산 요인이 이렇게 있고요. 그 5포스 모델에서 5가지 요인은 바로 여기 산업 내 기존 경쟁 요인, 구매자의 협상력 요인, 공급자의 협상력 요인, 대체제의 위험 요인, 잠재 진입자의 위협 요인, 그리고 산업 내 기존 경쟁 요인 여러 가지 이 5가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속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체제, 잠재 진입자, 구매자, 공급자 이 네 방향과 자기 자신 해가지고 5가지에 작용하는 이 압력, 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핵심 역량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 역량은 핵심 성공 요소를 파악하고 핵심 성공 요소, 그 다음에 자원, 기업의 보유 자원, 그 다음에 전략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이러한 방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C 모델이 있습니다. 3C는 C라는 게 이제 커스터머, 컴피티터하고 컴퍼니, 자기 자신의 컴퍼니, 경쟁자, 그 다음에 커스터머, 고객 이 3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자 이거죠. 목표 고객이 누구시고 고객의 니즈가 뭔지, 그 다음에 경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나의 포지션은 어딘지,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뭔지, 그리고 자사의 목표와 역량과 강점은 뭔지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3C 분석 구조입니다.
시장 세분화 전략,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시장 세분화는 단계, 시장을 기준 변수에 따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시장의 매력도에 따라 표적 시장을 선정, 표적 타겟 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선정된 표적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위치, 어느 정도의 위치가 갈 것이냐는 포지셔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장을 기준 변수에 따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시장의 매력도에 따라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선정된 표적 시장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결정한다.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셋업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BCG 분석입니다. 네 가지 유형입니다.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 그 사업을 확대할 거냐, 사업을 유지할 거냐, 사업에서 수확을 이룰 거냐, 사업을 철수할 거냐, 이런 거죠. 그 사업을 확대할 거냐, 스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사업을 유지하는 전략, 유지해야겠다 하는 건 이제 물음표. 그 다음에 사업에서 어느 수확을 얻어야겠다. 지금 현재 빨리 수확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캐시카우. 그 다음에 사업을 철수해야 된다. 더그 플랜.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로 봤을 때, 요 상태에 있는 산업들은 철수를 해야 되겠고, 요 스타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해야 되겠죠. 물음표는 유지, 자금제서는 수확하는 단계로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는 것이 있죠. 스와트 분석, 스트렝스 강점, 위크니스 약점, 어퍼추너티 기회, 스렛 위협. 그래서 기업의 강점과 약점, 외부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의 강점과 기회를 혼합하여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있고요. 나의 약점을 기회로 전환시키는 전환 전략이 있고요. 나의 강점으로 어떤 위협을 회피하는 회피 전략, 위협을 피하는 회피 전략과 나의 약점과 나의 위협을,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의 위협 요소들을 이제 분석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WT 전략 같은 경우는 많이 쓰진 않아요. 이럴 때는 주로 철수하는 것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컨설팅 프로세서를 선정하고 수립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컨설팅의 수행 순서는 컨설팅을 시작하고, 컨설팅 조사 분석하고, 컨설팅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실행하고, 컨설팅 결과를 평가하고 관리한다. 보고 같은 걸 하겠죠. 컨설팅 프로세스는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고객과의 첫 만남, 시작하는 고객과 첫 만남, 컨설팅 목표와 계획을 수립, 고객에게 제안하고 결국 컨설팅 계약까지 하는 단계. 여기서 이제 시작 단계에서 계약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팅을 하게 되겠죠. 주로 미팅에 의해서. 그 다음에 컨설팅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설팅에 대해 계약이 마무리되면 바로 조사 분석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꼭 분석 결과는 고객과 공유를 해야 되죠. 세 단계에서는 컨설팅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에 대해서 평가하고 고객에게 대안을 제안하고 보완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단계로 되죠. 네 번째 단계는 컨설팅을 실행하게 되는데 실행 단계에 대한 실행을 지원해주고 실행 단계를 모니터링 해야죠.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해줘요. 각각 실행하는 단계별로 실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조금 모니터링 하다 보면 변경해야 될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실행에 대해서 그 교육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먼저 이제 무엇을 교육 훈련할 거냐는 거를 개발하고 그걸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실행 시스템이 이제 셋업이 됐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결과를 평가하고 완료하는 단계에 이제 결과를 평가해요. 지금 컨설팅을 했더니 얼마만큼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얼마만큼 좀 성과를 냈느냐. 그래서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고 컨설팅 완료 이후에 사후 관리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고객에게 이제 최종 보고를 하고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최종 완료하게 되죠. 컨설팅은 이와 같은 단계, 이러한 프로세스 단계로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정보 수집과 분석 제공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번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제공한다. 이제 이런 것이 그 세부적인 각 컨설팅 단계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해줘야 되는 항목들. 근데 컨설팅 첫 번째가 이제 정보 수집, 분석, 제공, 그 계약 체결 이후 첫 번째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정보 수집 목적과 조건을 확인하고 수집 방법과 작업을 설계합니다. 정보 수집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를 분석합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분석 과정 방법을 설계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해석한다. 이슈에 대해서 원인 분석하고 대안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정보 제공 단계에서는 발견한 대화를 정리하고 고객 요구에 맞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여 최종 완료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단계로 프로젝트 제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제안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제안하는데 프로젝트는 이렇게 5가지의 수행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5가지의 수행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안하기는 5가지가 있고요. 보면 프로젝트 제안하기, 첫 번째 수요자의 컨설팅 추진 계획에 의해서 참여 자격 가능, 참여 자격 어디로 어떻게 참여할 건지, 컨설팅 서비스는 어떤 걸 제공할 건지, 그 수익에 대한 분석, 제반 위험 요소를 예측하여 제안의 참여에 대한 타당성을, 제안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해야 되고,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내외부 역량과 자원을 고려하여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수요자가 확정지은 컨설팅 목표와 범위에 근거하여 내부의 제안 작업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 수요자의 활용 가능한 예산 범위 및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야 되고,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와 제안서 및 설명회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대응에 대한 전략을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제안서예요. 다음에 제안 시 필요한 5W2H,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의 가치로, 얼마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의 가치로. 프로젝트 제한 가격에 대한 고려사항을 보면, 첫 번째, 이제 고객에 대한 관점에서, 그다음에 리스크 관점에서, 경쟁 관점에서 쭉 살펴서 이제 가격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가격 제한의 고려사항은 고객에 대한 관점, 리스크, 위험 요소, 그 다음에 경쟁사의 경쟁 관계에 대한 부분,
고려해야 되고요. 그냥 효율적인 프로젝트 추진 방법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프로젝트 제안을 성공하기 전 성공 요인은 실제 실천과 적용이 가능한 계획이냐 아니냐, 명확하냐, 전략과 방향 제안이 명확하냐, 그리고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비용과 적절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느냐. 경제적인 비용이면 적절한 예산이 제한됐나. 그리고 팀 구성과 팀원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프로젝트 일정을 어떻게 하고 준수 방안이 어떤 건지 이것을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프로젝트 기본 절차를 이제 제안을 해주게 되죠. 프로젝트 착수, 계획, 진행, 조정, 완료. 프로젝트의 기본 절차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요. 프로젝트 착수가 됐을 때 첫 번째 단계 계획은 어떻게 하고 범위 설정, 일정 비용, 품질, 조직 등을 계획을 해줘야 되고요. 진행. 프로젝트 계획이 수립됐다면 실제 진행하는 단계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일정의 변경, 비용, 품질의 변경,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하는 단계별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또 그에 맞게끔 프로젝트 계획 진행해야 된다는 거고, 프로젝트 조정.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상황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파악하고 계획 대비 변경을 어떤 건지, 그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됩니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 문제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조치, 미리 조정하는 등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프로젝트 완료,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범위를 제한해줘요. 비용적인 일정 품질 관점에서 구매, 개발, 생산, 기획, 구매, 개발, 생산, 재무, 영업 이러한 단계로 프로젝트 관리 범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범위 관리, 프로젝트 일정 관리, 프로젝트 원가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 관리. 이제 요건 PDCA 계획, 시행, 체크가 여기 있네요. 체크, 액션, PDCA, Plan, Do, Check, Action, 이러고 Act의 주기로 이루어지고 관리되어집니다. 프로젝트 인력 관리, 프로젝트는 개발, 영업, 구매, 팀으로 나누면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나눴을 때 팀으로는 운영팀, 기획팀, 설계팀, 프로젝트 단위로 인력을 배치하는 이런 구조고요. 프로젝트 의사소통, 프로젝트 위험 관리, 프로젝트 일정 관리 범위를 제한해 줘야 되고요. 프로젝트 단계별 제한하기가 되는데 단계별로 제안 요청서를 접수하고 제안팀 구성하고 제안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제안 요청서, 그다음 제안서, 최종 검토 및 완성을 해주게 됩니다. 제안 요청서를 접수하는 거예요. RFP라고 그래가지고 Request for Proposal, 어떤 제안에 대해서 제안 요청서가 있는데 그 요청서를 일단 받아야 되죠. 그 제안 요청서에 따라서 이제 그 프로젝트의 이런 목적, 방향, 일정, 요구사항, 제약사항, 결과물에 대한 항목 등을 자세히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프로포잘 제안서를 작성할 제안팀을 구성하게 돼요. 제안팀은 이제 주로 연구개발 담당이 있고 마케팅 담당, 그 다음에 마케팅에 이제 홍보도 포함이 되고요. 품질 담당이 있고요. 환경 담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환경 담당이라는 건 이제 환경 컨설팅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건 이제 품질 컨설팅이면 품질 담당 이렇게 되겠죠. 품질 담당 여기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자원 대상에 대한 어떤 뭘 저거 할 건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담당자를 선정을 해줘야 되죠. 제안 스토리보드를 꼭 스토리보드를 꼭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제안 요청서는. 그래야 이 제안 요청서가 받는 사람 그 프로포즈 했을 때 그것이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스토리보드가 잘 작성이 돼 있어야지. 목차, 작성 시작일, 완료일, 단계별 검토 일정, 그 다음에 조사할 내용과 조사 방법, 결정 결과물 등이 쭉 정리가 스토리보드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이 스토리가 끊임없이 흐름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최종 검토 및 완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 및 발표, 발표회를 갖게 되죠. 제안 발표. 그리고 프로젝트 계약 및 착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와 같은 관단계로 이루어지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 가서 앉아야 됩니다. 자, 협상하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안 단계에서는 세 번째로 협상하기가 있죠. 자, 협상하기는 수주 확정이 통보받은 이후 협상에 필요한 사항, 이슈와 우선순위, 협상 시 어떤 이슈가 발생할 것이며 그것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우선순위를 정의해야 되죠. 그리고 수요자가 제시된 계약 조건에 따라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건지 하는 기술협상을 진행합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분석하여 각각 위험에 대해서 범위, 일정 조정, 예산 조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확정된 계약 조건이나 추가 요구 사항에 따라 내부 추진 전략을 변경해 줘야 되죠. 계약 조건에 맞춰 공급자와 협력사와 협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협상은 진행은 어떻게 협상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요. 8가지 정도가 되네요. 성공적인 협상적 방법, 그 다음에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점검사항에 대해서 쭉 살펴봐야 합니다. 자, 협상 체크리스트는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어요. 요거, 협상 유형, 타협, 양보, 달성한 목표, 부수적인 목표, 이렇게. 자, 3절 포함하여 관련된 명단 확보, 협상에 중단됐을 경우 다시 시기 선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협상 체크리스트예요. 어떻게 협상할 건지. 협상 대상 형태에 따른 대응 방법은 실리 추구형, 조사 분석, 보수 화합, 외향 활동형, 협상 대상 형태가 협상할 대상이 어떤 형태인지, 실리 추구형인지, 조사 분석형인지, 보수 화합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할 건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조사 분석형. 그래서 조사 분석형에 대해서 이제 조사 분석형은 이제 빠른 시간에 해야 하는 게 좋네요. 왜냐면 외향 활동형 인간관계를 중시하네요. 보수 화합형 자신의 생각하고. 기본 원칙은 쌍방 모두가 이익이 돼야 되고 협상 기술을 활용해야 되고 실전과 같이 연습돼야 된다는 거예요. 협상 모두 이익, 실전과 같이 연습해야 된다. 협상 전략, 협상의 의사소통, 협상에 유용한 질문들 있고요. 협상을 진행할 때 협상을 준비하고
제안하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가격 및 조건을 협의하고 협상을 완료한다.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안, 토의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가격 조건을 협의하고 협상을 완료합니다. 다음에 협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문제점을 정의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협상에서 발견한 문제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전문가를 설정하고 질문, 답변, 결과 분석, 수차례 반복을 통하고 나중에 정리하는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델파이 법이래. 전문가를 선정해서 질문, 답변, 결과 분석, 질문, 답변, 결과 분석 이렇게 반복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이걸 델파이 법이라고 하죠. 실행 계획을 수립해 줘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프로젝트 제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게 협상하기가 되면 계약 체결하기가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면 이런 내용인데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계약 체결하기, 계약에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활용, 계약 규정을 확인하고 계약 진행 방식을 협의하고 확정된 작성 방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 보고하여 계약이 성립되도록 집안 서류 준비를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체결은 컨설팅 계약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약서는 주로 이러한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 컨설팅 항목, 수수료, 그리고 컨설팅 계약 체결상의 과실, 어떤 과실이 있을 수 있는지, 과실이 발생하지 않고 그 과실이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킬 건지에 대해서 부분이 필요하고요. 계약서는 구성이 이제 서두 부분에 제목과 전문이 있죠. 전문은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네, 목적이 기술이 되어야 되고 본 계약은 뭐뭐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용어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본문은 목적물이 무엇이며 가격과 비용이 어떻게 되며 유형별 이제 규정이 어떻게 되는 이런 규정이 이제 10일 내에 성능 검사를 실시한다 이런 거죠. 책임 부분,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한 내용을 기술에 공급한 제품이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및 전액을 배상한다. 이런 얘기. 위험 부담, 분실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값은 책임 없다. 이런 게 말미에 해지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경우 해지가 된다. 효력,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기간으로 한다면 효력 발생 시점, 효력 기간, 분쟁 해결, 계약 당사자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 관할로 한다. 유효 확인, 서명란에 한 통을 보관한다. 작성일, 서명과 날인 이와 같은 형태로 계약서의 기본 구성은 서두, 본문, 말미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서 작성 및 진행 절차는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고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안을 완성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단계입니다. 협의. 계약서 내용을 작성하는데 작성은 어떻게 할 거냐. 제목 작성 목적 이렇게 컨설팅 항목, 컨설팅 수수료, 컨설팅 보고 자료 제공, 협조, 요청, 업무 불성 실시 어떻게 할 건지, 기밀 유지, 계약 기간, 그다음에 해지, 기타 사항, 분쟁 해결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서 계약서를 서명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서 작성 절차가 되겠죠. 계약서 목적, 항목, 컨설팅 수수료, 보고는 어떻게 할 거냐, 자료는 어떻게 제공할 거냐, 협조는 어떻게 할 거냐, 불성실하면 어떻게
불성실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비밀 유지, 계좌번, 계약 기간, 해지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경우에 해지 상태, 기책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기타 사항 이런 것들. 뭐 변경사항 발생 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내용 있죠. 분쟁 해결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제안이 이루어집니다. 프로젝트 제안은 컨설팅 요구 분석, 프로젝트 제안하기, 협상하기, 계약 체결하기 이렇게 4단계로 해서 프로젝트 제안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